가덕신공항 접근도로 공사 입찰이 세 번째 유찰됐습니다. 공사비 증액에도 입찰에 응한 업체는 한 곳도 없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올해 광안리 해변에서 굵직한 스포츠 축제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 두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상구 오랜 수건이던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토지 용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수의 계약으로 겨우 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접근도로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2번 유찰 끝에 공사비를 올렸지만 세 번째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9.3km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5,583억 원. 터널과 교량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공사비인데다 공사기간 6년 2개월 역시 너무 짧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곧바로 2차 입찰이 시작됐지만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차 입찰 역시 유찰.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그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게 규정이지만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 160억 원을 증액해 다시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마감된 3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없었습니다. 업계는 5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4차 유찰 끝에 유일하게 참여해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접근도로 사업은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수의계약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9년 개항을 위한 빠듯한 공사들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 광안리 해변에서 굵직한 스포츠 축제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이른바 수형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한국 비치발리볼 연맹과 2025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승인한 세계대회로 정부의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성사됐습니다. 대회는 오는 8월 14일부터 나흘간 광안리 해변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즘 광안리가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살리면서 지역만의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포츠 행사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광안리가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영구의 올해 핵심 사업인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관람과 관광 자원, 문화 콘텐츠를 묶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SUP 체험을 즐기고 주변 맛집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경제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대회가 열립니다. 해변에서 펼쳐지는 장대 높이뛰기 대회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9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9월 전국 대회와 함께 2달간 광안리 서브 구역 옆에 스케이트보드 체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안리를 대표하는 서브 대회도
오는 6월 부산 시장배를 시작으로 9월 전국 대학교 대항전과 어린이 꿈나무 대회까지 연이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경남 두 시도 행정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활동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상공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3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미래를 밝히기 위해 두 도시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부산 인구 327만 명, 경남 인구 323만 명, 두 시도를 합치면 650만 명. 지역 내 총 생산은 113조 원과 126조 원을 합쳐 240조 원으로 수도권에 이은 거대 도시의 탄생입니다. 차제에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동남권의 발전축을 형성함으로써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남북권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본격화됐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구조 논의 과정에 시민 설득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부산과 경남 각 4개 권역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열고 6월 말 부산 경남 시도민 총 2,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1차 인지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의견 수렴 이후 또 한 차례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연말 최종 권고안을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것을 줄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가자는 것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하나의 광역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집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큰 차원으로 더 발전된다는 차원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 획기적인 자율성을 가진 분권 특례를 대폭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지방정부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 의회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오랜 수건이던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일시멘트가 떠난 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48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78년 세워진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은 인근에 부산도서관이 들어서고 재개발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등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최근 부산시는 이 사업을 공공기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은 사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 변경 또는 건축 규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이익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지난달 부산시에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486세대 공동주택 3개 동을 짓고 172억 원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사업자와 공공기여에 대한 본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 6번째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해운대구 한진-CY 부지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사하구 한진중공업 부지 등이 공공기여 협상으로 추진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지 사업이 얼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신평역 맞은편엔 든든한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의 참새방앗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 돼지국밥과 시원한 막국수를 파는 식당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주방엔 펄펄 끓는 육수솥이 3개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끓이는 이유가 뭘까요? 통사골뼈를 100kg 넣어서 저희가 10시간 이상 구워서 이렇게 육수를 냅니다. 육수가 다 이제 농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육수가 다 틀려서 저희 그 3번 육수를 다 모아서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육수가 첫 번째 육수, 두 번째 육수, 세 번째 육수가 맛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수를 다 섞어서 브랜딩을 해줘야지만이 이제 진정한 육수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젊은 시절 덕포동에서 돼지국밥집을 했던 어머니의 손맛에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더해 지금의 돼지국밥이 탄생했다는데요. 또 다른 효자 메뉴인 막국수는 손수 뽑은 면에 특제 소스가 더해져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저희가 주 메뉴가 돼지국밥이다 보니까 여름에 고객님들이 어떤 메뉴를 또 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던 중에 막국수를 하게 됐어요. 여름에는 저희가 막국수가 비중이 커요. 막국수도 여름에 진짜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막국수 가장 중요한 게 면도 중요하지만 양지도 다 중요하겠죠. 저희가 한 양파하고 12가지 재료를 넣어서 저희가 한 3, 4일 숙성시켜 만든 양념입니다. 사장님의 열정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국밥집의 꽃, 맛있는 배추김치와 깍두기도 직접 담근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무 같은 경우는 한 600kg 정도 하고요. 그리고 배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저희가 한 12봉 정도 이렇게 담그고 있어요. 특히 또 저희가 배추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배추가 진짜 잘 나가요. 양념도 맛있고 하니까. 다른 돼지국밥집들은 보통 받아서 드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는 김치하고 깍두기는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직접 만들었습니다. 돼지국밥에 뛰어든 지 올해로 13년. 그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돼지국밥 분야의 한식 대가로 당당히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만큼 단골도 늘었는데요. 저는 진짜 찐 단골입니다.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지금 거의 매주 한 2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국밥은 진짜 저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국밥 자체 이 국물이 되게 깔끔해요. 이 맑은 엄청 깔끔하고 냄새 이런 잡내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제 입맛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입이 짧은 편인데 지금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먹을 정도로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개발해 택배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가 다 이렇게 식당에 와도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보통 집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이기기 위해서 밀키트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열정맨 사장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를 국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부산에 오시면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국밥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건설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며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살수시설 등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 업체입니다. 골재를 파쇄하고 선별하는 과정 내내 주변 일대가 온통 먼지로 뿌였습니다. 작업 내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은커녕
방진 덮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또 다른 업체. 수송 차량인 덤프트럭이 지날 때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적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8곳, 수송 차량 세련 및 측면사수 등 이들 업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명령 이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건설 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150곳을 기획 수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골재 생산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 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의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며 호흡기 질환이나 친밀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설치해 24시간 운영합니다. 경찰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불법단체 동원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을 엄단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교원힐링센터는 4월 한 달 동안 희망교원 15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심리검사의 날을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전문 상담가 10명이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10종류의 정서검사와 3종류의 성격검사를 실시합니다. 심리검사를 받은 교원은 전문가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심리 상담 또는 전문적인 치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창업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술창업투자원은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협력기관이 공동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기술창업 지원과 투자 기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성장에 필요한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창업 기업의 글로벌 교류와 투자 유치도 지원해 부산이 아시아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천사의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송동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거액의 성금을 놓고 후련히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 때문입니다. 벌써 25년째 그의 한결같은 선행은 평범했던 마을 분위기도 바꿔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그날도 몹시 추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날 아침, 노송동 주민센터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려댑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뉴스로만 접하시던 분에 대한 걸 직접 전화로 받다 보니까 되게 생경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알려준 장소에는 언제나 그랬듯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돼지 저금통이 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5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액의 성금을 놓고 사라진 그를 우린 얼굴 없는 천사라 부릅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돈을 사용을 하게끔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 대단하고 고맙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어떤 정신을 담고 싶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초등학생 손에 들려 보내준 58만 4천 원이 든 돼지 저금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6차례, 한 해 수천만 원씩 그가 놓고 간 돈이 이제 10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천사의 나눔이 시작된 이후로 그동안 나눔이 좀 침체됐던 그런 분위기가 전주를 벗어나서 전역으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천사께 또 천사가 주신 돈은 또 장학금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그 나눔을 해주고 있거든요. 참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연말 천사의 성금이 돌연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한 주민의 결정적 제보가 절도범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 돈 한 나흘 만에 노송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실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난도 많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돼가지고 옥의 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동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서 이제 노송동은 천사의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 담벼락엔 천사를 기리는 벽화가 마을을 밝히고 천사를 기리는 시가 내걸렸으며 천사의 거리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주민들은 천사 축제를 열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천사의 뜻에 함께합니다. 올해는 더 도나 시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기부와 이제 나눔 그런 실천이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무려 25년 동안 이어진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곳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었고 이제는 전주를 넘어 전국에 제2의 제3의 얼굴 없는 천사를 만들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